안녕하십니까, 볼리TV 서영욱입니다. 마침내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홈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9일 밤이죠.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레스터시티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죠. 현재 두 팀의 순위에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레스터시티가 승점 62점으로 4위, 토트넘은 55점으로 7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가 두 경기이기 때문에 두 팀 승점 차가 7점이니까 토트넘이 레스터보다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4위는 물 건너 간 거예요.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 토트넘이 남은 경기를 다 이겨도 최대 6위밖에 못합니다. 네, 물론 유로파리그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6위면 확정이고 7위면 유력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따로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뿐만 아니라 상위권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유로파 티켓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봤어요. 손흥민 선수는 확실한 상승세에 있습니다. 아스날전 승리를 이끈 데 이어서 지난 뉴캐슬전에서도 골을 터뜨렸죠. 전체적으로 부진한 팀 공격을 멱살 캐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멱살 캐리까지는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 BBC 선정 라운드 베스트 11, 그러니까 팀 오브 더 위크에 2번 연속 지금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런던 더비에 이어서 2회 연속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이제 국보 아니니까요, 여러분. 네. 근데 뽀브리치가 윙백이네요. 둘 다 윙백 위치에 갖다 놨네. 심사평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엄청난 폼을 보여주고 있다. 골도 잘 넣었지만 전체적인 플레이가 지금 독보적인 수준이다. 토트넘이 지킬 앤 하이드, 그러니까 이제 기복이 아주 심해서 좀 지치는 것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뒤로도 손흥민이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 토트넘뿐만 아니라 무리뉴 감독의 평판까지도 구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와, 굉장히 호평을 했네요. 사실 이것 뽑는 가스 크룩스 씨가 BBC의 이제 선수 출신 해설위원인데요. 이분이 팀 오브 더 위크를 뽑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월드컵 취재하러 한국 왔을 때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친절하진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박지성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평가를 잘 안 줬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손흥민 선수 평가는 정말 극찬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이 여러 사람의 편견을 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아니면 자기가 토트넘 운동선 출신이라서 그런가? 자, 토트넘은 이번에도 꼴랑 이틀 쉬고 경기에 나서게 되는데요. 앞 경기가 가장 먼 원정인 뉴캐슬 경기였기 때문에 정말 다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가로 다친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라인업에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기존에 부상이던 포이스는 이번에도 명단 제외고, 델레알리 같은 경우에도 회복세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뺄 거라고 예고를 했고요. 이번까지 빠지면은 5경기 연속제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이란 게 참 늘 그렇듯이 쉽게 안 났는데, 이거 다음 시즌까지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관중석 난입으로 4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에릭 다이어도 이번이 마지막 결장 경기입니다. 최종전인 팰리스전 때는 돌아올 수가 있게 되겠죠. 예상 라인업 보겠습니다. 뉴캐슬전처럼 4-2-3-1 포메이션 유력할 걸로 보이고요. 레스터가 이탈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무리뉴 감독 스타일이 그렇다고 갑자기 이 경기를 공격 앞으로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6-7이라는 목표도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남은 2경기를 다 잡기 위해서 본인 스타일대로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뉴캐슬전이랑 똑같이 라인업 구성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최후방에 요리스 골키퍼, 수비에는 이제 데이비스, 알더베일트, 또 산체스, 남은 한 자리는 이제 지금 이거 녹화하는 상황에서 좀 미지수인데, 무리뉴 감독이 경기 하루 전까지 돌아오면 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리에도 그렇고 무리뉴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네. 이 사진은 오리에가 본인 인스타에 올린 건데요. 손흥민 선수 얼굴 보이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캐슬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이 골을 이제 안타깝게 사망한 오리의 동생에게 바치는 세레모니를 하면서 또 포옹을 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좀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리에는 지금 이제 동생 장례식 참석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지내기 위해서 프랑스로 건너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진처럼 가족들을 좀 만나고 있는 중인데, 복귀 일정은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만약에 오리에가 뛸 수 없다면 못 뛰는 게 아니어도 좀 쉬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육체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아무튼 저는 오리에가 빠진다고 하면 오른쪽 풀백에는 탕강가나 시소코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참고로 탕강가는 지금 이제 재계약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주급이 1,000파운드니까 약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일반인 취급 많은 거지만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에 굉장히 작은 액수죠. 연봉이 8천만원이 안 되는 거니까. 자, 토트넘에서는 주급 15,000파운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급여의 15배니까 일주일에 2,300만원 받게 되면 10억대 연봉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드필더 보겠습니다. 윙크스 시소코 조합, 그리고 공격에는 케인 원톱에 손흥민, 로셀소,
모우라 이런 선수 이제 2선에 배치가 되겠죠. 사실 저는 수비에서 얀베르통은 출전 여부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예상 라인업에도 좀 넣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왜냐하면 올 시즌 끝나고 떠날 선수잖아요. 이제 2경기 하고 나면 떠나기 때문에 이번이 토트넘의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니까 베르통은한테는 이제 홈구장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죠. 무관중 경기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좀 출전시키지 않을까 좀 고민했었는데, 무리뉴 감독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 들어보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한 기자가 이 경기가 베르통은의 마지막 홈 경기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좀 출전 여부가 궁금해서 했던 질문 같은데 무리뉴 감독이 계약 연장에 관한 걸로 받아서 답을 했어요. 이 팀에 온 지 8개월밖에 안 된 내가 팀의 8년 몸담은 선수의 거취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네 미래는 야네 것이다. 멋있는 답변이긴 한데 적어도 선발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촉으로는. 자, 공격 좀 보겠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는 뭐 당연히 또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되고요. 지난 이제 2경기 연속골 넣고 있죠. 지금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번 시합에서 3경기 연속골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결정력에 물이 올라 있는 데다가 상대 수비에 좀 이틀자가 많기 때문에, 게다가 레스터를 상대로 최근 7경기에서 무려 5골을 터뜨리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의 공격 파트너 해리 케인, 이 친구 레스터한테 엄청 강합니다. 개인 통산 무려 14골을 넣고 있어요. 레스터를 상대로. 말 그대로 후덜덜한 그런 기록입니다. 케인은 최근 경기력이 별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요할 때 꼬박꼬박 골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절대 뺄 수가 없는 그런 선수죠. 이제 레스터 시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레스터에 공백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완전히 부상 병동입니다. 이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주전 선수들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 골반 다쳤고요. 벤 칠웰 발부상, 히카르도 페레이라 아킬레스건, 크리스티안 훅스 사타군이 뭐 시즌 아웃, 정말 주전 선수들이죠. 핵심 센터백인 쇠윤주 역시도 지금 35라운드 본머스전 퇴장 때문에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가지고 시즌 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레스터가 지금 이제 챔스 경쟁 굉장히 진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토트넘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한결 좀 부담이 덜어진 그런 게 아무래도 수비 라인에서 빠진 선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칠웰, 페레이라 양쪽 다 빠졌고, 훅스도 그렇고 슈엔주까지 빠졌기 때문에 토트넘으로 치면 알도베르트, 오리에, 데이비스 다 빠진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어서 4백, 3백 오가는 로저스 감독의 어떤 유연한 수비 전술, 좀 구사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독 입장에서 고민이 좀 되겠죠. 지난 라운드 셰필드전 라인업을 로저스 감독이 거의 그대로 들고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팀입니다. 올 시즌 공격력이 아주 뛰어난 팀이기도 하고요. 제임스 메디슨 없이도 지금 득점왕이 유력한 제이미 바디, 이제 23골, 거의 득점왕 유력하죠. 여전히 건재하고요. 아유세 페레스, 하비 반스, 이에나초 같은 굉장히 좀 꾸준히 공격 기여도가 높은 선수들 최근 들어 폼이 좋습니다. 지난 라운드에 교체로 나와서 골을 넣었던 드머레이 그레이도 괜찮고요. 레스터가 지금 불안한 것은 이제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진 것도 빠진 것입니다만 폼이 좀 너무 기복이 심한 겁니다. 금요일 셰필드전 승리를 하면서 부진을 끊긴 했습니다만 경기력의 기복이 지금 역대급이에요. 특히 원정 경기에서 재개되고 나서 한 번도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지금 챔스 티켓 간당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리그 중단되기 이전까지는 아주 기세가 좋았습니다. 3위 자리 거의 9치나 싶었었는데 재개되고 나서 치른 8경기에서 2승 2무 3패 아주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재개 직후 4경기에서 1승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강등권 팀인 본머스한테 1대4로 참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 경기인 셰필드전에서 무실점 승리로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경기력 불안불안합니다. 5위 맨유하고 승점이 지금 같기 때문에 골득실 살짝 앞서 있는데, 지금 자칫하면은 지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놓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물론 2경기 다 진다 해도 여전히 챔스 진출 가능은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5위 맨유도 다 졌을 때 한해서 그것도 골득실 위주가 되면서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토트넘전이 굉장히 레스터 시티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다음 경기가 또 맨유전이기 때문에. 자, 이 경기까지 선수들 정말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 시합만 치르고 나면 리그 최종전이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딱 일주일 뒤에 치러집니다. 그만큼 휴식 여유가 좀 있는 거죠. 휴식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을 떠나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번 경기 레스터전에서 많은 걸 좀 쏟아붓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토트넘과 레스터 두 팀 모두 각각 유로파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리고 있는 팀들입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37라운드 맞대결, 일요일 밤 12시죠. 유튜브 라이브 중계 볼리TV 함께 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볼리TV 저는 서영욱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